김현정의 세상 답사기. 예,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덥네요.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네, 후덥지근한 것이 정말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냥 더위도 모르고 살고 있긴 해요. 근데 에어컨 잘 나오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밖에 돌아다닐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밤에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드디어 책이 예판 들어갔던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이제 발송이 시작됐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예판으로 구매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책이,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내신 책을 개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정해서 네네. 내신 거잖아요. 몇 년 만에 그럼 다시 내신 거죠? 초고는 2013년도에 썼으니까 6년 만에 초고를 바꾼 거고요. 아무튼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재개정판을 냈는데 아마 이제 과거 얘기로 현재 얘기를 드렸고 현재 얘기로 미래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미래 얘기 했던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실현이 됐어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럼 기존에 5년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네.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입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또 변화들이 있을 것인지, 또 그런 얘기들을 향후 펼쳐질 얘기들을 또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책보다 한 44페이지가 더 늘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더 네. 드렸고요. 좀 뺄 것들은 뺐고, 그랬는데 이제 그 가격 선정을 할 때 첫 책이 18,000원이었었는데 네. 똑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첫 책을 하셨던 분들한테 그분들 사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분들께 맞추는 가격들을 했어요. 책 제목은 뭔가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첫 책이어서 그러신지 네. 모든 넣고 싶은 말을 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네, 네. 아내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출판 강연회 이번에도 하시죠? 8월 3일 날 상암동에 있는 상암 DMC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의 대한민국 모든 방문사가 모여 있는데 CJ 이 건물에 누리꿈스퀘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한 400분, 500분 정도 모시고 와, 진행할 네. 예정이고요. 네. 이번에 좀 신청 방법이 일단 책을 구매하신 분 중에서 각 서점이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구매평 서평을 써주신 분들을 아마 이렇게 뽑아서 드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잘 써주신 분들 위주로 아마 출판사에서 뽑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관여하진 않는데 아무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많은 그날 또 와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날만 하는 강의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반기 저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매주 시장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도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아파트들은 결국 무엇이고 당장 올해 뭐 일단은 실거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 실거주 하셔야 될 분들, 아니면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사두셔야 될 분들한테 그냥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들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다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제가 살짝 봤더니 드디어 구독 숫자 수가 3만을 예, 3만 넘었습니다. 지금 1,000명 넘었고요.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주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댓글도 거의 못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유튜브만을 위한 별도 편집을 하거나 좀 돈을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다행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유튜브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친근하다는 말씀 해주셔서 갑자기 안경을 네. 왜 착용하시는 거죠? 갑자기 그냥 안경을 쓰고 싶네요.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을까 해서. 네, 아무튼 앞으로는 유튜브도 조금 더 다른 채널로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할 예정이니까요.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팟빵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깊숙하게 깊이 있게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유튜브에서 3만 명 넘었으니까 뭐 좀 알짜배기 강의 같은 거 한번 또 네. 예, 라이브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강의보다도요. 지금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마 이제 그 뉴스에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풍부하고 넓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뉴스 브리핑 해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제목이 최대 13억 차익 로또 청약 서울 70곳 대기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로또 분양 단지가 생긴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네네. 2019년에 분양 예정 단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요 기사 제목대로 로또인 게 맞나요? 그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 한번 네. 드렸는데, 네. 그냥 지금 시세대로 분양하게 되면 로또가 아니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낮잖아요.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그 주변에 분양한 지 1년이 안 된 단지들이 있으면 그 시세에 105%를 105%, 넘지 네. 않는 것들이고요. 네. 1년 내에 분양한 단지가 없으면은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의 시세에 10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시세보다는 높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오른 시세를 반영 못하다 보니까 분양가와 시세에는 큰 격차가 생길 것이고 그 격차만큼이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수익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롯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작은데 서울은 대부분 몇 억 단위예요. 그 시세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10억이 넘는 단지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13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 13억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신규 아파트는요 로또가 아니라 하더라도 로또가 될 만큼 좋은 입지와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 기사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가점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35평형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들은 다 가점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만 추첨제이기 때문에 가점제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와요. 70점대, 60점대 후반이 나오기 때문에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처럼 줍줍이 많이 없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많이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은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우려가 되냐면은 지금 분양을 확정된 70개 곳은 이제 분양을 할 텐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될 것들이 분양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분양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들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다행히 한국경제에서 좀 기사가 참 좋은 게 분양할 단지들을 정말 표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달별로. 네네. 네. 그래서 이거 확정된 것들과 확정 안 된 것들. 확정이 안 된 것들은 뭐냐면요. 이게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철거가 원활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밀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이 있냐면은 후분양으로 할지 선분양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전에 허구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고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 하게 되면은 후분양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후분양해도 분양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사실 선분양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분양으로 올 수 있는 단지까지 다 포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요거는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분양을 해야 될 단지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네. 리스트를 쭉 봤는데 네. 네.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굳이 선별을 해줄 필요가 없네요. 부럽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일단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 녹음하고 있는 내일 이제 모델스 오픈한인데 저도 네.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갈 예정인데 롯데캐슬 스카이 L65 네. 아마 이제 이번 주 이 방송 나가는 주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난가자동의 금호 레첸시아 또 이페라제산 백년상 응암동에 있는 것들 뭐 그리고 이제 반포동에 반포 현대재건축 이것도 분양 규모는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올해 분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좀 핫한 게 뭐냐면요. 그 강동구의 둔촌동에 있는 둔촌주공입니다. 이게 한 12,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할 텐데 거의 반 정도가 일반 분양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크게 분양하는 거는 이 단지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일반 분양분이 적은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이것도 재건축이군요. 방배동에 보면 방배 5구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들만 자택에 있는 데인데 워낙 구획이 좋다 보니까 그것도 재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도 좀 기대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 또 개인적으로 용산구에 있는 일들이 좀 관심이 많은데 이촌동에 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요. 네. 이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어갖고 네. 수익성은 아마 재건축보다 많이 나을 텐데 원체 동부 이촌동에는 신주 공급을 안 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체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아파트긴 한데 일반 분양분이 한 세대도 없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지금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분양한 거 이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20년 만에 거의 처음 하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 이거 이촌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이거는 이제 수직 증축이 아니라 공간이 많다 보니까 빈 공간에다가 한 동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정인 것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분양을 할지 선분양할지 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좋은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예, 강남권에 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개포 주공 1단지, 상하 2차, 역삼동 개나리 4차, 청담동 3위, 예, 반포동 주공 1단지, 그다음에 이제 잠원동의 신반포 4지구, 방배동은 13지구, 신천동이라고 하면 잠실이죠. 비성 크로바 진주, 뭐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신동아 1차, 2차 이런 것들은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거의 이제 굉장히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K 뉴스고요. 네. 서울 청라 지하철로 한 번에 2년 앞당겨 2027년 개통한다. 네. 인천시는 착공 1년과 개통 2년을 단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난 1월부터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 설득 끝에 지난 6월 21일 기재부가 인천시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저는 지금 뉴스 브리핑 몇 달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일정이 당겨지고 앞당겨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거 기사 보고 네. 괜히 저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 아파트도 없고 여기 살아본 적도 없고 네.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국토부 주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통 결제를 해주는 부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대기업 있을 때 뭐 출장비를 수령하거나 기타 비용 받을 때 그 이제 경리부, 물론 재정부 이런 부서 회계부서에서 결제 되게 안 해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 신입사원 때 한 번 운 적도 있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결제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 출장을 가는데 이게 버스 교통편이 없어요. 암만 찾아도. 그래서 결국은 택시를 탔는데 그럼 택시비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버스를 안 타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없었다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뭐 그럼 걸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더럽다고 안 받았거든요. 결국은 하도 신나긴 하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재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용 뭐 아끼는 부분들을 하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국토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이게 결제가 나고 추진이 되는 사업 중에서 생각보다 안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기재부에서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슬쩍 알아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세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국토부통부에서 승인해갖고 기재부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바람에 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기재부가 결제만 빨리 해줘도 땡길 수 있는 사업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대통령님 그 방송을 좀 간접적으로 듣고 계신다면 예, 좀 기재부 좀 월급 많이 더 주시고요. 결제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2년을 땡겼잖아요. 네. 지금 이쪽 그 서울을 기준으로 이쪽 서쪽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취약하잖아요. 지금 일산 분들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호재란 말이에요. 전 취약한 곳에 이렇게 잘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막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7년 개통이 되게 되면 아직도 멀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7년 남았어요 이제. 그쵸? 네. 솔직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7호선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강북까지 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위에 그 청라 국제도시역이라고 해서 공항철도가 있어요. 이거 종로구 중구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한 번도 환승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라 같은 경우는 서쪽 제일 끝인데 거기서 종로구 중구까지 혹은 이쪽에 강남까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겼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런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전에 지금 이제 시도선이 그 인천 부평에 있는 부평 구청역까지 가고 있는데 성남역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말에 일단 개통이 됩니다. 이것도 일단 호재죠. 인천 서구가 좀 더 입지가 좋아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개통되는 시기들, 착공하는 시기들 잘 보셨다가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여기 실고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알차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시기 정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시사저널 기사고요. 예, 예. 다 놀린 서울역 세권 개발, 용산 마스터플랜 신호탄 될까? 네.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용산역 주변의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두 지역이 개발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용산 마스터 플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력한 만큼 관련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북지역,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신도시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용이하고 도심 재생하기도 되게 용이한데 강북 같은 경우는 이게 계획 도시가 아니고 원래 많이 사람들이 살던 부지들을 보통 이용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같은 경우도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때 거의 그곳은 그대로예요. 도로 모양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다니던 곳에 KTX가 생기는 것들, 역사가 새로 생겼다는 것들 좀 확장이 됐다는 거고 빼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서울역 그 건물 있잖아요. 노숙자들이 지금 많이 주무시고 계신 그 옆에 네.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드라마책 딱 여기서 찍죠. 네. 그래서 개발이 굉장히 한다 밀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개발되게 되면 이제 여기도 기사에 나오겠지만은 강북판 코엑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엑스가 뭐냐면은 여기에 호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시설, 오피스도 있고 컨퍼런스도 열 수 있는 그런 전시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스타필드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개발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업무, 숙박, 상업, 문화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라고 해요. 이제 MI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S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업무 시설, 오피스, 숙박, 상업, 그 문화 시설들을 한 블럭에 모두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입지가 무조건 좋은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노숙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많은 입지는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냥 보통 흘러가죠. 근데 이렇게 좀 개발하고 나면은 노숙자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 되게 깔끔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주변 지역들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든 상업이든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이 중구와 용산구 그 블럭인데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또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지금 딱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오냐면요, 종로구에서 시청까지밖에 안 와요. 네. 근데 요 그 밑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남대문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서울 역세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 호텔도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남쪽에 용산 역세권이에요. 아마 이 기사를 제가 링크에 걸을 텐데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랑 용산 역세권을 비교해 보면은 규모가 한 4배 정도 차이 나요. 네, 지도를 보면 네네. 저희 지금 지도는 흑백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 네, 안 그래서 보이실 아마 텐데, 네. 용산 역세권은 더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여기 네. 어떻게 보면 서울 역세권에서 뭐 살짝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반영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부터 여기 삼각지,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요 삼각 벨트가 아마 10년 후까지는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그러니까 거의 강남역이나 삼성역 그보다 훨씬 더 좋거나 그 정도 수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역 주변은 네. 이제 한 번씩 가보면 그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지 네. 주변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이제 한강대로하고 용산공원 사이가 좀 바뀌어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 좀 방탄소년단 건물도 여기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신축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내년부터 이제 그 건물을 통째로 다 통임대를 했대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들어올 텐데, 야, 그럼 관광객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 그 건물에 있을까요? 뭐 해외 공연 많이 다니긴 할 텐데 연습을 여기 네.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역 여기 보면은 국제어무지구 옛날에 그 생기려다가 엎어진 데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갈대숲으로 이제 허벌판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기 좀 빨리 뭐라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방통소년단도 없고 서울 역세권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산 진정하세요. 가족공원도 개발하고 미국 무대도 네. 없어지고 휴서 헬린턴도 입주를 할 것이고, 네. 예, 아무튼 이 주기에 굉장히 좋은 건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용산역 앞에 그 군인들이 묵는 호텔도 좀 생기고 있어요. 네, 네. 호텔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군인들이 이용하는 호텔도 좋아지고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안 쓰는 공간,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사들 보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보태면요. 네, 네. 이게 서울 역사권 개발, 용산 개발이잖아요. 강북에 취약한 데가 또 있어요. 수산 역사권 개발도 네, 있고 네. 창동 역사 창동. 있을 네. 텐데 그거 다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음.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서울경제 기사고요. 2026년부터 분당 재건축 계획 첫 공개. 1기 신도시 대표 주자인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기도시가 분당 신도시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35 성남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 분당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계략적인 중장기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2035 성남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발표된 내용 중에 분당 재건축이 가장 이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성남시가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선언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성남시로 유입될 수 있거든요. 개발 계획이 좀 있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일종의 마케팅 활동인데 전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할 거면 이렇게 마케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얘기를 해주면은 몰랐던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고요. 2030 도시 기본 계획은요, 매번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것들이고 5년에 한 번씩 또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35년까지 성남시가 이루어낼 개발 계획, 도시의 미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분당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인데 성남시는 이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지금 메인은 지금 분당구란 말이에요. 분당구는 정확하게 1991년도에 시범단지를 실두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2021년이 되면 30년이 정말 그렇죠. 되는 거네요. 재건축 연한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면 네. 이게 40년으로 연장하기 전까지는 재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때부터 이제 안전 진단을 받고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10년, 늦어도 한 15년 정도 안에 보통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그래서 2035년인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원이 남았다는 것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 분당의 구축들, 30년 차가 가까이 되어 있는 구축들이 결국은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 안들을 밝혀놓은 것들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지금 재건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21년까지 돼야 되니까. 네. 근데 리모델링으로 먼저 움직인 단지가 한 7개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한솔 주공 5단지입니다. 정자동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지고 아마 그 후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또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한솔 주공 5단지를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성공을 해야지 다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했는데 일반 분양분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분양이 안 돼. 내지는 분양가가 높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잘 못 가는 것들이죠. 이것도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추진하는 조합 쪽이나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분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분당이 제일 형님이에요. 제일 먼저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네. 일산이라든지 준동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3번 같은 경우가 분당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지역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울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요.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도 그랬습니다. 서울이 비싸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분당으로 이사 가셔갖고요. 다 좋아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개발 계획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 성남 도시개발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거 네. 뽑아왔는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한번 별도로 한번 제가 한번 특강을 해드릴게요. 언제예요? 곧이요. 좀 네.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네. 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다 했는데. 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성남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